이처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쉽게 끝내지 못하는 배경에는 속출하는 재확진 사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5명에 불과했던 재확진 사례가 이달 들어 160건을 넘어섰는데요. 외부 활동이 많은 20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68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 지금까지 20명이 완치 후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6명, 안동 성지순례단 5명 등 대구 경북에서만 120여 명이 추가로 재확진을 받았습니다. 경기 지역 13명 등 전국적으로 163건으로 집계된 재확진 사례 중 절반은 무증상자입니다. 지난 3월까지는 재확진이 5명이었지만 이달 들어 급증세입니다. 최근 2주간 확진자 573명 중 3.1%인 18명의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입니다. 신규 환자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 전파나 재양성 사례가 잇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4일 재양성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재양성 사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습니다. 원인 분석을 위한 접촉자 추적 관리, 바이러스 배양 검사 등 관리 방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죽은 바이러스 재검출, 바이러스 재활성화, 타인 접촉 재감염과 검사 오류 등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감염력 없는 죽은 바이러스가 주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격리 기간을 더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2주 내지 3주 동안은 자가격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증상 발현 여부를 관찰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당국 역시 확진자 격리 해제 시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